지금까지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많이 알려드렸던 부분들이 내용이 많은데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황이 조금 바뀌면 그걸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선은 기준선이라고 그랬고 61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랬어요. 21선은 기준선이요, 61선은 생명선이다. 그래서 61선 이탈할 때는 종목을 보지 말자. 간신권에서도 삭제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가격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락을 하면서 60일선을 이탈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것은 매도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매도세가 많고 누군가는 파는 사람이 많고 매수자보다는 매도세가 많고 팔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거고, 고점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60일선을 이탈을 하면 이건 당연히 간신 종목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아니죠.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이평선을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의 하락은 없습니다. 이평선은 이탈이 나왔지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는, 고점에서 수렴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평선들이 내려오면 60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이고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또 상승을 보이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박스권 5만원과 6만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상승을 하면서 고점 가격에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이평선이 여기서 수렴이 나온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런 라인에서 3만원이나 4만원대에서 아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도주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차트를 정확히 한번 보세요.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강한 종목이 어떤 패턴이냐.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단기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살짝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21선과 60일선이 우상향으로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이탈시키려 안 해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60일선이 이탈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60일선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제가 말했던 기준선이 깨졌기 때문에 보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60일선과 21선을 이탈했을 때 보지 말자,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단기 탄력이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이런 저점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또 반등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고점을 넘어가고. 그럼 여기서도 이 라인에서도 보시면은 상승을 보이고 한번 저점을 찍고 21선에 지지받으면서 또 이 라인을 깨지를 않습니다. 계속 주가는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라인. 하루에 소폭씩 상승을 해서 그렇지 계속 주가는 21선을 타고 이평선을 타고 조금씩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왔을 때도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 5만원 라인에서도 주가가 와서 보면 이 구간 대비 상승폭이 크니까 이중바닥을 만들죠. 고점의 이중바닥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차 상승 나오고 눌림 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상승 이후에 시간 조정을 보내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니까 고점에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이 패턴을 만들고 다시 또 상승을 보입니다. 이중바닥을 찍고 상승을 보이는데 이런 라인들을 훼손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을 결국은 5만원과 6만원 라인을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이게 벌써 한 6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보이고 오늘 이제 강하게 상한가의 안착 흐름이 나오는데, 물론 TSMC 동맹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자사주 200억 이 기사를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지루한 흐름을 보이면 관심권에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시장이 하락을 보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이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종목은 고점에서부터 박스권을 만들고 하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붙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사고 있을까요? 메이저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포가 이 종목을 딱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주포의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깨고 내려갈 겁니다. 이 하락이 나온 날이 거래소가 하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이 나왔을 때예요. 저점을 찍은 날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그대로 반등이 나와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주도주라고 하는 거고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자나 개별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볼 수가 없죠. 답답하니까. 직장인분들이나 투자의 관점으로 종목을 사서 3개월, 6개월씩 보유하는 홀딩하는 투자 입장에서, 매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는 항상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당일도 상승할 때는 뭐가 도와준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는 절대 개인들이 올리지를 못해요. 뭐가 나온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120만 주가 들어왔죠.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흐름이 나왔고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절비하게 매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뉴스를 빵 띄우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말해서 변동폭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들 관심 종목에 두고 추적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는 없어요. 항상 관심 종목에 종목을 두고 추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관 외국인 상위 종목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 좀 수상하다. 이쪽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당일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프로그램이 한 30만 주, 40만 주 계속 늘어나는 걸 봤으면 이 구간에서 돌파매매 형식으로 따라갈 수가 있겠죠. 당일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런 수급 베이스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따라 들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 눌림, 차트가 눌려졌을 때 흐름을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런 흐름을 줄 때, 눌림목을 줄 때, 수급이 이탈하지 않고 이런 눌림목을 줄 때 이런 구간에 사서 상승할 때 팔고 나오는 흐름이죠.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동향으로 변동폭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종목을 선정하고 당일 상승률 상위나 메이저들의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주로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등락률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부터 관심 종목이 두고 주도주를 계속해서 파악했던 사람들은 아마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이 나왔죠. 자, 최근에 이제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이 자사주 소각하는 종목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딱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올리는 거죠. 뭐 TSMC 동맹 이런 거는 뭐 이런 뉴스는 우리가 그렇다고 치지만 최근에 저 PBR 종목들 중에서 자사주 소각했던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상한가에 안착을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기관들의 매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이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나왔던 게 페노션을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페노션이 이 구간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뭐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할 때는 차트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물론 좋은 차트에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트는 괜찮은데 수급이 안 들어온다거나 차트는 좋은데 특별한 이슈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우리가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또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패턴만 먹고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고 연휴를 앞두고 있고 막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만 가지고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두세 가지 어떤 옵션을 추가를 해서 거기에 합의점이 만들어질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락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좀 매수 매도의 일관성이 있거든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대형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항상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파악하면서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차트가 조금 안 맞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권에 두고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에 호재가 있는지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매매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도주는 강한 종목은 가격 조정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60일선을 이탈하면 보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면서 60일선 이탈했을 때 우리가 보지 말자는 이야기지 상승 후 행보 조정, 시간 조정을 보내면서 60일선을 이탈하는 종목은 그건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 60일선 이탈하면 좋지는 않아요. 그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 규정을 두고 좀 관심권을 투자,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거래 실리면서 전저점을 이탈할 때 그럴 때는 관심권에서 또 제외하는 그런 또 센스를 한번 발휘해 보는